업종 말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2차전지 빼고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50%씩 나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폭풍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영업이 지금 한 140억 정도 예상하는데 140억이 200억? 내후년에 300억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대표님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은 네. 오히려 2차전지를 계속 매도하고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네. 상간에는 요즘에 또 기사들도 보니까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주도주가 이동됐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반도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엄청 사요. 왜냐면 반도체는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을 거 땡겨서 하는 건데, 그럼 꼼꼼하게 따져보자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자꾸 뭐 AI, 챗GPT 얘기하는데 AI, 챗GPT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AI나 챗GPT 관련돼서 실적이 나올 만한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이 챗GPT나 AI로 인한 그 AI 서버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 저는 5%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과하고, 중요한 건 3대장이잖아요. 스마트폰, PC 서버, 네. 그리고 일부 가전제품, 네. TV 포함. 근데 중요한 건 서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재작년에 서버가 반도체 수요를 땡겼거든요. 반도체 주가는 뭐 못 갔지만 서버 쪽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솔직히. 근데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용으로 잡은 예산의 버짓을 30% 이상 줄였대요.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 애플 뭐. 그래서 굉장히 예산 줄인 게 이런 사실 단기적으로 내년에 엄청 좋아질 거라고 보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땡겼는데, 그럼 실제 숫자가 좋아져야죠. 그럼 숫자가 좋아지면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계속 체크하는 건 재고인데 재고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왜냐면 내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올해 생각보다 DDR5가 소비 전력도 20% 절감되고 효율도 엄청나게 좋은데, DDR5가 전체 DDR4를 대체하는 수요가 20%밖에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게 40%, 50% 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DDR5가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쌌어요. 200% 넘게 DDR4랑 차이가 나는데, 최근 4월달 DDR5 나간 거 출고가 보니까 7%밖에 가격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럼 DDR5의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DDR5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반도체 그 재고, 미리 선제적으로 재고를 땡기려는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봤더니 휴대폰용 재고가 아주 고점 찍을 때보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상 재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 재고 수준은 4주에서 6주인데 지금 6주에서 8주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서버는 재고가 오히려 늘었거든요. 서버 아까 감산한다고 30% 정도 예산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서버도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뭐 3주에서 5주인데 지금 3주에서 5주보다 훨씬 넘은 6주에서 뭐 7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버는 좀 불안하고, 그 PC인데 PC하고 뭐 일부 가전인데 일부 PC하고 가전도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4주에서 6주인데 지금 7주, 8주니까 지금 생각보다 기대했던 서버는 힘든 상황이고, 휴대폰하고 가전, PC에서 잘해야 되는데 세트로 반도체가 나가는 거 PC가 한 8% 정도 올해 감소할 거로 보고요. 휴대폰 굉장히 선방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9,200만 대 팔릴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휴대폰 관련돼서는 사실 그 중국 로컬폰에도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컬폰 관련돼서 아마 올해 하반기는 좀 신규 모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지금 기대감 갖고 있잖아요. 애플 15가 애플 14 못 샀던 대기 수요, 14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렸고 13 들고 있다가 15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는 작년에 워낙 죽었기 때문에 올해 한 15% 성장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제일 출하 증가율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아까 그 PC가 한 마이너스 8% 정도 빠지고 스마트폰이 한 3% 정도 빠지는 게 제일 선방할 걸 보고요. 태블릿 PC는 한 6% 정도 빠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서버는 예산은 30% 줄이는데 서버도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한 7% 정도 출하량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러면 D램 수요는 얼마나 늘 거냐? PC가
한 2% 정도는 늘 거라고 봐요. 태블릿 PC 쪽에서 좀 수요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폰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이 제일 기대감이 커요. 폰은 그래도 아까 그 출하량대로만 가면 한 10에서 15%, 10에서 15% 정도 수요 증가율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서버가 아까 예상 감안하고 출하량이 한 6% 정도 줄어들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서버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래도 올해는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전체 D램 관련돼서 증가하는 거는 한 자릿수인 거죠. 한 3에서 5%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서버가 생각보다 덜 줄여야 되고, 휴대폰은 잘 팔려야 되고, TV랑 나머지 가전이나 PC는 한 5% 정도 성장만 나오면 올해는 굉장히 선방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의 IT 소매 그 매출 증감률이 지금 8%대까지 빠졌거든요. 1월 달에 4% 올라갔다 지금 8%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졌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의 IT 소매 증감률, 이것도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는 줄고 있는 건 확실한데, 메모리 반도체 스팟 가격하고 고정가가 있는데, 고정 가격이 올라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AI, 챗GPT,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구글 바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그게 숫자로 찍혀서 실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으려면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반도체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고 보니까 막 2차전지처럼 막 미친 듯이 막 두세 달 동안 땡길 거라고 저는.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실제 올라야 되고 재고가 계속적으로 계속 줄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게 기대감으로 땡긴 게 네. 진짜 까봤는데 없으면 그쵸. 거기서 실망 매물이 막 맞습니다.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거면은 네. 일단은 기대감으로 땡겨놓은 거 확인까지 확인까지는 해야 될 게 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두 가지인데요. 재고 수준,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 두 개가 아마 반등 나면 더 반도체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 외에 그런 네. 대표님께서 따로 네. 좀 하반기에 얘는 좀 실적 성장이 좀 눈에 띄더라, 네, 네. 할 만한 게 좀 있으신지 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개별 종목, 업종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워낙 큰 업종이긴 한데, 업종 말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2차전지 빼고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50%씩 나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폭풍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성 코퍼레이션이란 스노우피크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HPSP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중에 인텔리안 테크라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등골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등골핑이요? 네. 좀 처음 물어봤는데요. 등골 브레이커는 들어보셨죠? 네네네. 옛날 저희 패디, 예. 저희 둘 다 이제 결혼 안 해서 보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딸 있는 애들은 이 캐치 티니핑이 거의 배터리 교주 있듯이 캐치 티니핑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5월 달에 이 캐치 티니핑이 캐릭터만 90종, 거의 100종 가까이인 캐릭터. 그러니까 그 캐치 티니핑을 만드는, 저는 SAMG 엔터, 사멘타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SAMG 엔터를 좀 주목해 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식비를 아끼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도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잖아요. 나중에 아이 나면 아이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실 거잖아요. 제 걸 아껴야죠. 그렇죠. 저도 똑같거든요. 네. 미친 듯이 쓸 거거든요. 근데 이 티니핑이 시즌 3까지 나왔어요. 지금 엄청난 인기에 시즌 3까지 나왔고,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이 3D 애니메이션의 저는 카테고리 확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구에서 끝나지 않고, 최근에 어린이나 이 굿즈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 아이돌만 굿즈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캐치 티니핑도 굿즈 상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많잖아요. 이 손잡이 이거 뭐죠? 컵부터 시작해서 옷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방용품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신발, 패션, 테마파크, 이게 확장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얘네도 아니나 다를까 테마파크를 기획을 하거든요. 경기도에. 근데 지금 일단 어린이날 MD 굿즈 상품만 3배 넘게 당연히 다 완판됐고 3배가 팔렸대. 평상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멘터도
결국은 이 IP잖아요. 지식재산권. 우리 엔터 잘 나가는 게 우리나라만의 아이돌만의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한 IP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치 티니핑이 여자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게 숫자로 찍히고 있고 완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아까 말한 굿즈 상품이라는 건 각종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왜 디즈니나 마블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캐릭터의 강력한 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치 티니핑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완구가 화장품, 패션, 의류, 뭐 그 여러 가지 확장성, 뭐 각종 문방 용품까지 해서 이게 카테고리 확장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쌈엔터 자체가 사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면 테마파크 오픈하는 것도 있고요. 이 이모션 캐슬이라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플랫폼에 지금 가입자 수만 해도 그 만 단위로 커지거든요.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완구 관련된 회사는 많은데 이거를 애니메이션하고 결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까지 확장한 회사 자체는 뭐 쌈엔터가 좀 독보적인 것 같고, 쌈엔터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체 IP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력인데 기획력 관련돼서는 굉장히 국내 탑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키즈 IP, 그러니까 키즈 관련된 아이들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물론 뭐 아이들 관련된 지식재산권도 어떤 유행을 탄다 볼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한번 라이센싱 체결한 것에 대한 생명력 자체가 길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관련돼서는 꾸준히, 그러니까 시즌 3 나왔다는 거는 시즌 1에서 끝나지 않고 시즌 2, 시즌 3 계속 산다는 거잖아요. 상품을. 그래서 상품에 대한 확장성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이제 2,800평이래요. 엄청난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가 이제 생기면 올해 하반기가 뭐 너무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실내 테마파크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뭐 연간으로는 20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얘네도 발빠르게 중국의 OTT 채널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OTT 관련된 채널에서 분기에 1등 찍었대. 1분기에 이제 2분기, 3분기는 봐야 되지만. 그래서 중국 OTT에서도 폭발적으로 인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내의 성공으로 그치지 않고 당연히 해외로 진출을 하겠죠. 엄청나게 해외로 진출할 거고, 현재 지금 PER 밸류 17배는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고, 지금 중국만 진출하는 게 아니고 올해 2분기에는 이제 미국의 그 미국 OTT의 로크란 TV의 OTT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일본 지상파의 티니핑 시즌 1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큰 시장, 미국, 중국, 일본 이제 다 진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마 올해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해외 진출 원년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자 아이들한테 너무 치중이 된 거 아니냐 해서 메탈 카드봇이라고 이제 남자 아이돌 쪽도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탈 카드봇 관련돼서도 이제 아마 매출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막 신규로 IP 메탈 카드봇을 런칭한 게 매출은 하반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굳건한 그 캐시카우인 캐치 티니핑과 신성장 동력 메탈 카드봇이 결합되면 아주 강력한 아이들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력한 IP를 형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매출 1200억대 수준이지만 2025년까지 2400억대까지,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을 보니까 40%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 그렇고 영업이 지금 한 140억 정도 예상하는데 140억이 200억, 내후년에 300억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보니까 10% 언더에서 내년에 한 12%, 내후년에 한 4%까지 올라가니까 매출과 이익도 좋아지고 이익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장처럼 엄청나게 캐펙스를 늘려서 하는 건 아니니까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IP 갖고 하는 사업 구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카테고리 확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건강하게 뭐 15에서 20% 조정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BTS 이후로 네. 한류 열풍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핫한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JYP도 그렇고 네. 다수 엔터사들의 네네. 시총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시총 지금 4개 합산 20조 넘었죠. 네. 엄청나죠.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런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쵸. 네. 이런 네. 캐릭터까지도 네. 강점을 가진다면은 또 기대도 해봐도 될 것 같다. 네. 또 제2의 약간 뽀로로가 나오고. 네, 그쵸. 제2의 네. 뽀로로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함께 마무리 인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행복 되세요. 되세요.